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재건축이 추진 중인 목동 신시가지 14개 단지가 정비구역 지정을 모두 완료하면서 사업이 본격적인 실행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단지별로 시공사 선정 등 후속 절차를 서두르고 있고 양천구는 행정 절차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목동 14개 단지 가운데 종상향 문제로 재건축 속도가 가장 더뎠던 목동 1, 2, 3단지가 최근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됐습니다. 정비구역 지정으로 목동 1, 3단지는 1,206가구 규모의 아파트 단지로 재탄생하게 됩니다. 목동 아파트 재건축의 마지막 주자였던 목동 1, 3단지의 정비계획 결정과 정비구역 지정이 고시되면서 재건축에 큰 골격을 갖추게 됐습니다. 단지별 재건축 진행 상황을 보면 1, 2단지는 정비구역 지정 고시를 마쳤고 3, 4단지는 조합 설립 추진이 구성이 승인됐습니다. 5단지는 사업 시행자 지정이 고시됐고 6단지는 가장 먼저 조합 설립이 인가됐습니다. 7단지는 추진위원회 구성이 진행 중입니다. 8단지는 조합 추진이 구성이 승인됐고 90단지는 사업 시행자가 지정 고시됐습니다. 11단지는 최근 정비구역이 지정 고시됐으며 12단지는 조합 추진이 구성이 승인됐습니다. 13, 14단지는 사업 시행자 지정 고시가 각각 완료됐습니다. 재건축은 단지별로 신탁 방식과 조합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14개 단지 중 8개 단지가 신탁 방식, 6개 단지는 조합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양천구는 14개 단지가 모두 정비구역 지정 단계에 오른 만큼 사업 시행 방법 결정부터 시공사 선정 등 후속 절차를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올해 이제 정비 계획이 끝나면 이제 조합 설립이나 신탁이나 이게 주민들이 결정하실 거잖아요. 그 이후에는 사업 시행 인가 단계, 관리 처분 계획하고 이렇게 하게 2주가 시작되는데 행정적으로 볼 땐 제가 앞으로 한 4, 5년 정도면 2주가 시작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비구역 지정이 모두 끝나면서 목동 재건축은 이제 계획 단계에서 실질적 실행 단계로 접어들게 됐습니다. 시공사 선정과 사업 시행 인가 등 남은 절차가 향후 사업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은평구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서울시 정원도시상을 받았습니다. 서울시는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 매년 우수한 정원 조성 사례를 발굴 평가해 정원도시상을 시상하고 있습니다. 은평구는 지난해에는 세대별 시그니처 정원 조성을 추진한 점을 성과로 인정받아 최우수상을 수상했으며 올해는 새싹상을 받았습니다. 은평구 제2기 마을정원사는 16개 동의 화분에 조팝나무, 라일락 등을 심어 은평구 어디에서나 5분 이내 정원을 만날 수 있도록 생활 밀착형 정원을 조성해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양천구가 내년 통합돌봄 서비스 전면 시행을 앞두고 제도 안착을 위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양천구는 먼저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동주민센터 돌봄 매니저의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통합지원협의체를 운영하고 추진 체계별 역할을 분담하며 민관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 전방위적 제도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돌봄 지원 대상은 65세 이상 어르신과 지체, 뇌병변 등 장애인이며 신청은 동주민센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가능합니다. 통합돌봄은 고령, 장애, 질병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주민이 병원이나 시설 등이 아닌 살던 곳에서 의료와 요양 등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국가 정책입니다. 삼각산 금암미술관 은평공예 공모전이 열립니다. 공모전은 은평 한옥마을의 전통적인 요소와 미학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작품을 모집하는 K전통미의 재발견, 자연을 주제로 한 친환경 공예 작품을 모집하는 자연과 공존하는 한공예 두 분야로 진행됩니다. 지원자는 만 19세 이상 국내 활동 중인 국내외 작가로 개인 또는 3일 이내의 팀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작품 접수는 다음 달 26일부터 2월 2일까지며 선정자는 2026년 2월 10일 은평구청과 은평역사 한옥박물관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됩니다. 선정자에게는 창작지원비 200만 원이 지급됩니다. 대장 홍대선이 15일 오후 부천 오정대공원에서 착공식을 열고 본격적인 공사에 돌입했습니다.
대장 홍대선은 부천 대장지구에서 홍대 입구까지 있는 약 20km 광역철도로 12개 정거장 규모입니다. 부천 구간에는 대장 원종, 오정, 고강 등 전체 4개 역이 들어서며 개통은 오는 2031년 예정입니다. 또 개통 이후에는 부천에서 서울 마포 홍대까지 25분 안에 이동이 가능해 접근성이 크게 높아질 전망입니다. 프로축구 부천FC가 창단 첫 1부 리그 승격에 성공하며 내년부터 K리그 1 무대에 오릅니다. 시민구단 창단 18년 만에 이뤄낸 값진 성과를 부천 시민과 축구 팬들도 함께 축하했습니다. 이정아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부천FC 영광의 주인공들이 모습을 드러내고 드디어 프로축구 1부 리그 승격이 선포됩니다. 부천FC의 K리그 1 승격을 기념하는 시민 축하 행사. 곳곳에서 팬들의 환호가 쏟아집니다. 겨울비가 내리는 추운 날씨에도 시민과 축구 팬 1000여 명이 현장을 찾았습니다. 선수들 덕분에 정말 너무 기쁜 소식을 듣고 있을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어요. 이 비 와도 추운 거를 잊을 정도로 열기가 뜨겁고 행복합니다. 팬들이랑 다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약간 원팀이 되는 그런 약간 느낌도 너무 좋았고 맨날 다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올해 그게 돼서 너무너무 좋았어요. 정말로. 너무 자랑스러워서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싶을 정도의 마음이에요. 선수들은 팬사인회를 통해 시민들과 가까이에서 만나며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치열한 승부 속 경기 흐름이 막히는 고비마다 응원의 함성을 보내준 팬들에게 오늘은 선수단이 직접 보답하는 자리입니다. 부천 운동장에 왔을 때 저희 팬분들께서 많이 모여주셨을 때 좀 큰 감동을 저도 받았고 모든 선수들이 좀 큰 감동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정말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저희 선수들을 위해서 뒤에서 열심히 응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게 생각하고 있고 부천FC는 지난 2007년 시민구단으로 창단한 뒤 3부 리그에서 2부 리그로 그리고 마침내 1부 리그까지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왔습니다. 기쁨도 잠시 이미 내년을 위한 구상에 돌입했습니다. 저희가 승격하고 이제 정말 24시간만 딱 좋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굉장히 준비를 잘해야 되고 잔류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K1에서도 경쟁력 있는 팀이 될 거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해인 내년 시즌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불가능해 보였던 K리그 1 진출의 꿈을 현실로 만든 부천FC. 이제 한국 프로축구 무대에서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화입니다. 인천시의 내년도 예산안이 총 15조 3,259억 8천만 원 규모로 확정됐습니다. 인천시의회는 15일 열린 인천시의회 본회의에서 해당 예산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시는 15조 3,128억 8천만 원 규모의 예산안을 제출했는데요. 지난 1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시가 제출한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세입 세출을 조정해 총 131억여 원을 증액해 수정 가결했습니다. 우선 12에서 세입 예산은 계양구 비저오염 저감시설 설치 사업 국고 보조금 등 13건을 통해 176억 4,806만 원을 증액하고 기후위기 취약계층 지역 지원 국비 보조금 등 6건에서 45억 4,046만 원을 감액해 총 131억여 원의 순증을 확정했습니다. 세출 예산은 천원 행복기금 전출금 등 282건에서 974억 2,537만 원을 증액한 반면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 관련 비용 등 71건에서 736억 6,624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다만 세출 증감은 대부분 내부 재배분 성격이어서 총액 변동에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내년 서울의 아파트 입주 물량이 올해보다 30% 이상 줄어들 전망입니다. 부동산 R114에 따르면 내년 서울 지역 아파트 입주 물량은 2만 9천여 가구로 올해 4만 2천여 가구에 비해 32% 정도 줄어들 전망입니다. 이는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과 비교하면 감소율이 8% 가까이 높은 수치입니다. 이 같은 입주 물량 감소로 내년 수도권 집값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는 전문가들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기도 교육청이 교육 현장 지원 플랫폼을 전면 재구축합니다. 도교육청은 이 다산 현장 지원 시스템의 노후화를 해소하기 위해 기능을 개선하고 검색 기능을 강화했습니다. 이달 시범 운영과 최종 안정화 작업을 거친 뒤 내년 1월에 바뀐 시스템을 새로 개통할 예정입니다.
도교육청은 이번 시스템 재구축으로 학교 현장 업무 효율성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내 외국인 주민 가운데 장기 거주자 비중이 높아지면서 단기 치료 중심 정책에서 정주 지원 중심 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기도가 발표한 2025 경기도 이민자 사회통합 실태조사에 따르면 도내 외국인 주민 약 81만 명 중 절반 이상이 5년 이상 장기 체류자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외국 국적 동포와 결혼 이민자의 비중이 높았습니다. 경제활동 참가율은 64.7%였지만 외국 국적 동포와 일부 외국인은 임시 일용직 비율이 높아 고용 불안에 노출돼 있었고 외국인 근로자의 가족 동거율도 낮아 가족 결합 지원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경기도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민자 사회통합 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인천시가 식생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하는 먹거리 기본보장 시범사업을 운영합니다.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가 복지제도 사각지대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시민을 선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내년 4월까지 시범 운영 후 5월부터는 본사업으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시범사업은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인천사회복지회관 1층에서 운영합니다. 생계가 어려운 시민 누구나 방문하면 매주 50명 범위에서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라면과 즉석밥, 조미김 등 1인당 2만 원 상당의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시범 운영 기간 동안에는 1인 월 1회, 최대 2회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시는 시범사업 이용자의 거주지 분포와 이용 시간대 등을 분석해 운영 방향을 수립하고 내년 5월부터 본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최근 5년간 발생한 화재 2만 6천여 건 가운데 10%에 가까운 2,500여 건이 12월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가 분석한 자료를 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12월에 발생한 화재는 2,517건으로 전체 화재의 9.4%를 차지했습니다. 이로 인한 인명피해는 사망자 25명을 포함해 모두 19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홍콩 아파트 화재 고층 건물 안전에 대한 불안이 커지자 서울시가 초고층 복합 건축물을 대상으로 전수점검에 나섰습니다. 서울시는 오는 23일까지 초고층 건축물 27개 동과 지하 연계 복합 건축물 220개 동 전체를 점검합니다. 이번 점검에서는 유사 상황에 대비한 재난 대응과 지원 체계 전반을 점검하는 데 중점을 두고 관련 법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를 집중 확인합니다. 특히 시와 자치구,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은 현장에서 즉시 개선이 가능한 사항에 대해 현장 컨설팅을 통해 바로 조치할 계획입니다. 지난달 인천에서 차량이 인도로 돌진해 길을 걷던 모녀를 덮친 사고의 원인이 70대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평경찰서는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입건된 70대 운전자 A씨의 차량 사고 기록 장치인 EDR을 인천경찰청에 의뢰해 분석한 결과 A씨가 사고 직전 가속 페달을 밟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 당시 A씨 차량은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이 눌린 상태였고 후방 브레이크 등도 들어오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조사 당시에도 A씨는 운전 실수를 한 것 같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달 18일 낮 12시 23분쯤 인천시 부평구 십정동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30대 여성 B씨와 2살 딸을 다치게 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B씨는 아직 의식을 되찾지 못한 채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딸도 크게 다쳐 재활 중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